안녕하세요. 오늘도 굿해피라이프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 내 인생의 두 번째 시작을 꿈꾸곤 하죠. 특히 60대가 되면 은퇴와 함께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때 가장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죠. 자격증 하나 따면 인생 2막이 편해진다. 요즘은 60 넘어서도 취업 잘 된다. 유망 자격증만 있으면 걱정 끝이다. 이런 말들 얼마나 마음을 설레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기대가 모두 현실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 역시 그 희망을 품고 달려갔죠. 하지만 현실의 문턱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오늘은 그 솔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포장된 희망보다는 현실의 냉철한 시선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현실을 바탕으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굿해피라이프는 돕고 싶습니다. 당신이 눌러주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첫째, 자격증이 곧 취업 보장은 아니다. 자격증만 있으면 취업이 보장될까요? 이 질문에 답하자면 정말 솔직히 말하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도 훨씬 쉽게 취업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경력자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술 관련 자격증은 초기 경력이라는 높은 벽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자리가 많지 않아요. 현실은 정말 냉정합니다. 저도 몇 년 전 전기기능사를 따고 취업을 시도했을 때 초보자는 안 뽑는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참 아팠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노력해서 자격증을 땄는데 그 자격증만으로는 아무도 날 선택하지 않는 현실 말입니다. 둘째, 유망하다는 말에 휩쓸리지 말자.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면 수없이 많은 유망 자격증 목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보는 순간 마음이 확 끌리죠. 이 자격증만 따면 나도 취업 잘 되겠구나. 이거라면 은퇴 후에도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품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그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목적으로 써놨는지를 먼저 따져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 글이 특정 자격증 협회나 교육기관에서 홍보를 위해 만든 글이라면 그건 현실이 아니라 광고 문구일 뿐입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로 꾸며져 있을 가능성이 크지요. 실제로 취업 현장은 그와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저 역시 유망하다는 말에 마음을 기대고 시간과 돈 그리고 정성까지 투자했지만 돌아온 건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취업의 문턱은 생각보다 훨씬 높았고 현실은 광고처럼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자격증을 준비하신다면 누군가의 말만 믿고 덜컥 시작하지 마세요. 반드시 내가 직접 발로 뛰어 확인한 진짜 현실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취업 현장의 분위기, 실제 수요, 이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의 경험담까지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격증은 도전 자체가 의미 있지만 잘못된 기대를 품고 시작하면 시간과 돈, 그리고 소중한 마음까지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유망하다는 말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직접 확인한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인생 2막의 가장 현명한 출발점이 될 겁니다. 셋째, 취업 사이트를 직접 확인하는 게 정답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누군가의 말이나 광고 문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취업 사이트에서 실제 구인 공고를 직접 검색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드론 자격증이 유망하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취업 사이트에서 드론 관련 채용 공고를 전국 단위로 검색해 보면 생각보다 그 수가 많지 않습니다. 대체로 10건에서 40건 정도에 불과한데요. 그마저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드론만 다루는 일자리가 아닙니다. 토목, 건설, 측량 같은 전문 분야에 드론 기술이 곁들여진 경우가 많고 드론 방제나 드론 촬영 같은 일은 극히 드물게 올라옵니다. 그렇다 보니 겉으로는 드론 자격증만 따면 일자리가 많다는 식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취업 시장에서는 오히려 경쟁이 치열하거나 일거리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일자리가 많아 보이는 착시입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어떤 자격증이든 반드시 취업 사이트에서 직접 검색해 보셔야 한다는 것. 그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고 그 숫자와 조건을 꼼꼼히 따져본 뒤에 내가 이 길을 갈지 말지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히 공고, 건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연봉 수준, 근무 지역, 요구 경력, 실제 근무 형태까지 함께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헛된 희망에 휩쓸리지 않고 현실적인 기준에서 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직접 확인입니다. 누구의 말보다도 실제 현장이 보여주는 숫자가 가장 정직한 답을 줍니다. 넷째,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자격증.
그 현실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자격증이 바로 지게차 운전 기능사입니다. 실제로 이 자격증은 국가 기술 자격증 가운데 취득 인원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구인 공고도 꾸준히 올라오고 물류나 건설, 제조업 등 다양한 현장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두시는 분들이 많지요. 특히 이전에 현장에서 기계를 다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게차 역시 친숙하게 느껴져서 접근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이입니다. 60대에 새로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곧바로 취업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력의 벽 때문입니다. 자격증만 있다고 바로 채용되는 경우는 드물고 실제 현장에서는 얼마나 지게차를 오래 다뤄봤는지 안전사고 없이 운전할 수 있는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현장 경험이 부족하면 아무리 자격증을 갖췄다 하더라도 초보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초보자의 급여 수준은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초보 지게차 운전자는 연 2천만 원대 중후반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제나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이보다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경력을 차근차근 쌓아가면 연봉은 점차 올라가고 숙련된 기사로 인정받을수록 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물류센터나 안정적인 제조업체에서 일할 경우에는 복지나 수당까지 더해져서 더 나은 조건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근무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넓은 물류 창고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하루 종일 바쁘게 물건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많고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 아파트 단지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나 자재, 이동을 맡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작업 강도가 낮을 수 있지만 그만큼 급여 수준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어떤 회사에서는 야간 근무나 주말 근무가 필수인 경우도 있어 생활 패턴에 맞지 않으면 오래 버티기 힘들 수 있습니다. 결국 지게차 운전 기능사는 취업 기회가 열려있는 자격증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60대에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께는 단순히 자격증만으로는 부족하고 경력과 근무 환경이라는 현실적인 변수가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을 준비하실 때는 내가 어떤 현장에서 어떤 조건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를 미리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섯째, 전기 관련 자격증의 인기, 60대는 어떨까요? 전기 분야 자격증은 전통적으로 취업 수요가 꾸준히 있는 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전기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세 단계가 있습니다. 전기기능사는 가장 기초 자격증으로 보통 고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고 전기공사 설비, 유지, 안전관리 같은 분야에서 입문용으로 많이 취득합니다. 산업기사와 기사는 좀 더 전문적인 기술과 설계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취업 경쟁력이 높고 관리직이나 책임자로 채용될 기회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시공 현장 쪽은 급여가 높은 편이지만 체력 소모가 정말 큽니다. 무거운 자재 들고 공사 현장을 뛰어다니며 때로는 위험한 환경에서 일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배우면서 버틸 수 있지만 60대가 되면 안전상의 부담도 크고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게 현실이에요. 시설 관리 쪽, 아파트 단지, 빌딩, 병원, 학교 등에서 전기시설을 점검 관리하는 일입니다. 급여는 상대적으로 낮고 초임은 최저임금 수준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이고 꾸준한 일자리가 있어서 60대 이후에도 도전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급여 측면에서는 초보자의 경우 최저임금 2천만 원대, HMR대 초반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3년, 5년 꾸준히 경력을 쌓고 현장 경험을 인정받으면 연 3천 후반까지도 도달 가능합니다. 특히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시설관리 책임자로 승진하거나 계약 조건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전기 자격증은 분명 수요가 많고 취업 기회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체력과 현장 적응력이 관건입니다. 단순히 자격증만으로는 안 되고 실제로 몸을 쓰는 일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섯 번째, 주택관리사, 소방안전관리사. 주택관리사는 흔히 노후에도 가능한 직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 주상복합 건물 등에서 관리사무소 소장이나 관리 책임자로 일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 50대 초중반부터 준비해서 경력을 이어간 분들이 많고 60대에 처음 준비하는 분들이 취업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관리직이다 보니 현장 경험, 행정 처리 능력, 대인 관계 스킬 등 종합적인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채용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 관리소장이 몇 명 필요하겠습니까? 제한된 자리라 경쟁이 꽤 치열합니다. 반면
소방안전관리사 자격증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취득할 수 있고 빌딩이나 시설물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인력이라 채용 수요가 꾸준합니다. 특히 주택관리사와 소방안전관리사를 함께 갖추면 아파트 단지나 상가 건물에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단독으로 주택관리사만 보는 것보다는 소방정의 등 관련 자격증을 함께 묶어서 준비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7번째, 은퇴 후 소일거리, 숲해설가. 숲해설가는 요즘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찾는 활동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참 멋있고 낭만적이죠. 실제로 국립공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방문객들에게 나무, 꽃, 생태계에 대해 설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취미와 봉사에 가까운 성격이 강합니다. 대부분 정규직 고용이 아니라 단기 계약이나 건별 계약이에요. 보수는 회당 4만 5만 원 정도 혹은 시간당 1만 5천 2만 원 정도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활동 기간도 계절성에 따라 차이가 있고 비수기에는 일거리가 확 줄어듭니다. 비슷한 활동으로는 문화관광 해설사, 지질공원 해설사가 있습니다. 이것들도 대부분 회당 지급 방식이라서 수입만 보고 접근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 이후 사람을 만나고 자연 속에서 활동하며 사회와 연결감을 유지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숲해설가 같은 일은 직업이라기보다 은퇴 후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활동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8번째, 사회복지사 자격증 그리고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는 취업 수요가 많습니다. 워크넷 같은 구직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수천 건의 구인 공고가 뜨거든요.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복지관, 장애인 시설 등 사회 곳곳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대졸자라면 보통 1년 안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나 학점은행제를 통해 준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현실이 있습니다. 정규직 자리는 많지 않고 기간제 계약직이 대다수입니다. 급여 수준은 대체로 높지 않고 공공기관 정규직은 경쟁이 치열해서 합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많고 사회적 역할이 분명하며 봉사와 보람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취업 가능성만 보면 가장 확실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요양원 재가 서비스, 방문 돌봄 등 수요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격증 취득 과정도 비교적 짧고 비용도 크지 않아 많은 분들이 선택합니다. 다만 실제 업무는 신체 활동 보조, 식사 목욕 지원, 이동 도움 같은 일이 많아 체력 소모가 큽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에 시작하는 경우 버티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60대 이후에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현실이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떻게 들리셨나요? 혹시 조금은 씁쓸하게 다가오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접하는 60 이후 유망 자격증이라는 정보들은 대부분 밝고 희망적인 면만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포장된 말에만 기대지 않고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냉정한 현실인식이 오히려 더 나은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게 맞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자격증은 분명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선택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민폐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성향, 내 체력, 내 경험을 꼼꼼히 살펴보고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할 때 비로소 자격증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배움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값진 자산입니다. 60대든 70대든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멋진 일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용기를 가진 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이야기와 따뜻한 응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굿 해피 라이프가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를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